조직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공직 신뢰성 강화를 통한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생 학습 신호로 삶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행정, 서무, 정보통신, 평생교육 4개 팀에서 16개 항목을 추진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화를 마련, 공감하는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업무 재진단과 인력 재배치는 물론 기구 개편 등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복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비대면 민원 행정을 위한 전자조직도 및 청사 안내 시스템 도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각 부서 조직들을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자 신청사 내 로비에 통합 안내 키오스크를 7월까지 설치하여 방문 민원의 편리성과 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뉴노멀 시대를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국정 방향과 우리 군 군정 마케팅 전략 및 사업 발굴에 필요한 교육 주제 등을 선정, 월 1회 이상 20개 과정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군회 행정사무감시 지적된 교육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시 학습, 인정품의 확대 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정 전남 및 해남 으뜸마을 사업은 본 사업은 혁신 공동체과에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신청사의 안전한 출입관리 및 기록물 이관 준비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5만 8천여 건의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또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공간 배치와 재정리를 통해 정확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무인 경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읍면 사업소를 포함한 운영 계획을 수립,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7조 48회 구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또 구민의 행사는 5개 행사로 개최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개최를 한다면 금년 5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4월 30일 금요일에 전야제, 기념행사, 민속, 체육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의 화합이 쟁의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비대면 개최 방법 등도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개최안이 마련되면 별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조 성과를 이끄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국외 배낭 연수와 군용 발전 유공 보상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낭 연수는 코로나 상황 등을 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정확한 조사 및 관리로 통계자료 활용률 제고입니다. 총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18개 부분 274개 항목의 통계물을 매년 발간합니다.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 총조사와 10개 부분을 2주년기로 나눠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5개 부분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각종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80쪽 일과 삶의 조화로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2,700만 원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위해
영가 사용 권장제와 여직원 보건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 다양한 방법의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공직자 화합 행사, 가족 사랑 여행, 동호회 활동 지원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 사업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 검진 항목을 필수로 한 전 직원 건강 검진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씩 경년제로 지원하겠습니다. 181쪽 해남형 디지털 뉴딜 성공 정착입니다. 지난해 해남형 디지털 뉴딜 추진사항은 MOU 체결 일건과 역량교육 이외 분야별 공모 발굴 2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각종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놀라라 PC 영상의 구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농촌형 AI 챗봇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민원 상담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된 133개소 예외 공공 와이파이 초고성망을 구축하여 해남형 디지털 뉴딜 성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이전 보급된 행정용 컴퓨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410대와 업무용 상용 소프트 3종을 갱신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4개 분야 유지 관리와 정보보안 시스템 강화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국민 중심의 지역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전년도까지 총 52,218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마을 회관 등 찾아가는 역량 교육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화물 2개소와 해남 소통넷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소외계층에 사랑의 PC 100대를 보급하고 현재 우리군을 홍보하고 있는 통화 연결음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온택트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 스마트 활용 교육을 중점적으로 금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184쪽 마을 방송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군내 각 마을 방송 시스템 100개소를 6월까지 교체하여 군정 홍보와 긴급 재난 발생 등에 적극 대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개소당 5에서 7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85쪽 신청사 이전 정보통신 기반 구축 환경입니다. 신청사가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산실 및 통신실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통신 장비 및 교체 사업비 등을 추진경에 확보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체계적인 이전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 2천만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 조성 및 미래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장학기금 사업은 104억 1천만 원입니다. 지난 9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된 금액입니다. 먼저 성교구수 4개 분야 143명과 예체능, 소년, 소녀, 꿈드림 등 6개 분야 164명에게 3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재교육원 운영, 체육, 예능, 방과학습 등 교육 지원청 14개 분야 20억 8,800만 원에 대해서 해남공고 명문학교 지원 6억 7,400만 원, 송지고 하원고 역량 향상사업 3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학교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을 추진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창업에 필요한 제과 제빵사, 커피 바리스타 등의 자격증 취득과정 4개 분야를 포함한 정규 강좌 2기 50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문해교육사 등을 위한 특성화 1개 과정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여 랜선 강사 1개 과정과 스마트 이누리 학습실 2개 과정을 구축, 디지털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지붕 없는 열린 학습 공간 운영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투자, 늘참 배달 강좌 210팀, 면 단위 열린 학습센터 10개소를 운영, 판소리 한지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던 국민대학과 21세기 자치대학을 일방적인 전달 과정에서 탈피하여 학생, 국민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토크 형식 등으로 새롭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 확산을 세계 과정도 착실하게 추진 배우면서 스스로 우리 국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정한 조직을 좀 운영하시겠다 이런 포부의 말씀이 계셨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지는 게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러셨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직장과 가정이 병행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해서 후생 복지제도 이건 우리 종과에서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정 친화적인 제도도 정착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 내용과 같이 실천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계획된 내용대로 네. 여론 수렴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직장에 대한 자부심, 또 그 가족이 같이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조례가 있는데 저 총무과 소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업무는 총괄과가 총무과라고 봐지고, 또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과의 지금 공통 과제인데, 요사이 그 위탁 사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관련된 실과 업무 보고 시에 계속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민간 위탁 사무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그 대상의 범위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타당성이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신규인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한테 군이 동의를 받는데, 재위탁의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앞으로 좀 잘 이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공동체과에도 제가 주문을 좀 했어요. 민간위탁 사무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도 하도록 돼 있고, 네,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수탁기관이라든가 이런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각 실과별로 점검 정도로 끝나는 그런 형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업무고, 또 한 번 위탁을 결정하고 나면 다시 환수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라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타당성 있는 그런 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벽규를 저희들이 연찬해서 벽규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안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공무원 그 후생복지 부분에서요. 네, 180페이지와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청사 신축과 함께 직장 보육 시설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정도의 그 영유아 그 아이들은 관내에 보낼 곳들이 많이 있죠. 인프라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를 둔 그 저희 직원들 방학이나 또 아이들이 아팠을 때 난감한 상황들이 되게 많죠. 점 네. 시간에 나가서 밥을 차려주고 온다든지 본의원도 점 시간에 나가서 아이를 픽업해서 학원까지 밥 먹여서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중학생이지만. 근데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우리 직원분들은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무과에 그 주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청사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보훈회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현재 있습니다. 네, 네. 보훈회관이 이제 새로 신축된 곳으로 이전을 하면 그 건물을 좀 저희가 무상 임대라도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희 그 후생복지 차원에서 방과 후에 거기 잠깐 와서 잠깐씩이라도 있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야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저희 청 내에 또 식당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음. 특히 저희 과에서도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또 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또 일전에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종목과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아무튼 무엇이 정확한 지금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보다는 같이 무엇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분명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해남군 전체적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인근에 있는 YMCA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위탁 동의안으로 돌봄 교실 부분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땅끝 가족 어울림 센터가 저쪽에 이제 그 국공공도서관에 이제 차후에 지어지면 그쪽도 아마 초등학생 대상의 일반적인 이런 방과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네. 그치만 중요한 거는 저희 직원들을 위한 부분에서의 그 순번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조건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가까운 거리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또 실제로 이제 제가 아이를 키웠을 때 그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는 일하다가 아이 병원에 가야 될 상황들, 그러면 어쨌든 병원을 데리고 가고 오고 이 부분을 아이 혼자서 못 보내니까 잠깐 외출을 달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갭이 생기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뭐 이런 병원 치료 대행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복합적인 어떤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기획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운영의 방법 등도 해서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보고 그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우울과 스트레스 검진 결과 필수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그 해남군도 평균치보다 자살률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그 청에서도 그런 간혹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자살이란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그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검진 상황에 들어갔다면, 지원을 해서 검진을 했다면 또 그 사후관리 부분에서 반드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건소나 그 연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타 군에 비해서
저희 해남군은 그나마 상담 기관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조금 더 외부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따른 저희들이 건강 검진 항목을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는 없습니다만은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 등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드린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네. 앞전에 혁신 공동체 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신청사로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청사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책상 배치도랄지 아주 권위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권위적인 것들 빼서 이제 수평적인 제도로 가야 되죠. 아무튼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 배치는 가장 효율적이어야 되고 같이 한 팀원 간에 일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가별로 네, 한번 자리 배치를 한번 아이디어를 전부 받아가지고 네, 소통의 공간이 많고 팀원 간의 소통을 또 과장님하고 소통하고 그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수평적으로 좀 이루어지도록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요. 예. 그 인권에 대한 존중도 더 크지요. 당연히 인권도 그렇죠. 중요하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예, 예. 이제 어제 좋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소속 직원들이 정식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직, 기간제 합쳐서 굉장히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예, 전체가 국가 자격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심지어는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자격증도 있고 얼른 눈에 띈 것은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유통관리사 이런 분들이 거의 공무직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해서 심리 상담사다 그러면은 아까 저 청년 감사팀 그런데 아니 총무과나 해서 좀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분들은 기법을 알잖아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조사를 저희도 해보니까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812명이고요. 예, 1,900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장 많게는 굉장히 한 직원이 27건까지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요. 예, 그러나 이제 아무튼 직원이 직원을 상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그 또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예. 맞다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상담실을 어느 한 틀에다 가두지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전화하고 해가지고 뭐 밖에 찻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온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비밀은 보장이 돼야 아무튼 되잖아요. 인사할 때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그러나 해서 최대한 이분들을 예. 활용하고 또 이분들의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술 수당이 있거든요. 예. 그러듯이 어느 수당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수당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니까 좀 만들면 되죠, 그것은. 그래서 봐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이 자격증이 있지만 기피부서는 안 갈라가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폭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과 연결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행정 조직에서 인사 제도는 뭐입니까?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과 그러죠? 네, 창의성과 일하는 방식에 맞춰서 지금 중요한 그 영향이 미치죠. 인사 제도가. 네.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시적소의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전문성, 전문직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서 또 교육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와서 인사가 거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소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현재 결혼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혼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숫자적으로 보면 결혼율이 저희들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많은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결혼에 대비한 보충 인원도 저희들이 한 150% 이상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늘 머리를 맞대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아주 열린 행정이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인사 제도를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아주 잦은 전보를 하면 안 돼요. 그러겠죠.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잦은 전보를 해버리면은 또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승진은 어떤 방법을 합니까? 근무 평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연공 소열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쩝니까? 지금 특별 승진 현재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는 반드시 금평 성적에 의해서 100% 하는 거고요. 예전에 최근 몇 년 전에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특별 승진 형식으로 해서 금평이 꼭 1등이 아니더라도 배수에 들면 승진을 해서 다음은 면 팀장을 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운영은 반드시 금평 순위에서 한다. 예,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평 순위에서 하다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한계가 있죠. 인사의 한계점이 있죠. 일장일단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금평 순위대로 한다 하면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서열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서열화가 돼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자면 총무과 행정지원팀장이 갑자기 뭐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으로 가버린다 하면 저 사람이 뭘 잘못했지? 왜 저리 갔지? 그러고 다 의아해 하거든요. 네. 그것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팀장 하면은 최고 자리 아닙니까? 팀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진짜 전문성과 그 역량이 발휘된다면은 연공 소율도 중요하지만은 한두 사람 정도는 특별히 발탁 승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쩌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뭐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아무튼 의원님 뜻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기 2021년도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인사권자이신 군수님, 인사위원장의 부군수님과도 협의를 해서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좀 전환할 필요가 네.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젊은 직원들 또 아직 승진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하고 포기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일의 능률도 더 안 오를 수 있고 그러면 뭔가 열심히 내가 이거 공모해서 이걸 성공시키겠습니다 하면은 그 성공하면 발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강하고 또 좀 맞춰서 공정성 있고 대신 투명성 있고 그렇죠? 네.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발탁 승진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할 승진. 그것은 없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뭐 민선 7기 반드시 들어와서 그런 성과가 경우는 나와야 없었습니다. 되겠죠? 예. 특별 승진에 대한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 승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시대에 따라서 뭐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뭐 코로나19가 우리 터져가지고 이 아주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이 됐잖아요. 뭐 이런 데서 열심히 했다 할지 뭐 특별 승진이라면 장점이라고 하면 그러나 누가 대상이 될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일장일단이기 때문에 특별 승진이 뭐 장점보다는 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단점보다 장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 승진이라는 게보다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좀 우대해서 고가를 주는 방향, 그래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방향, 이것이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정말 뭔가에 우리 군정 목표에 아니면 국정 목표에 이바지와 성과를 내신 분들은 발탁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규칙 규정이 있죠. 네, 현재 내가 조례규칙을 보니까 35건이 있더라고요. 35건이. 네. 그 외에도 뭐 제목에가 위원회에 관한 조례 그것이 없는 사항이 많이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있어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은 그 조례를 보시면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죠. 네. 2년이 돼 위원에 있고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 보면은 예, 예, 위원회 예.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딱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 1회에 한해서 예, 그것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그 다음에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3개 위원회 이상은 못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가 안 맞으면. 그래서 지금 118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그렇잖아도 어제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읍면하고 실과에. 그래서 위원회 또 조사 실태 나온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유촉직 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괄을 하는 부서가 총무과니까 네, 적어도 다른 실과에서 위원회를 한다가 위원을 유촉해야 되겠다 하면은 총무과장님 의견 정도는 받고 나가야죠. 네, 그래야 앞으로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중복이 안 되고 예, 예. 여기엔 저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서 예전처럼 막 한 사람이 많은 이렇게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또 많이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저희들이 조사 중이니까 그 또한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예,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위원회에 보면은 그 심의위원은 주로 어쩝니까? 심의 기능이 있죠. 예, 심의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권한이 막강할 수가 있어요. 예. 거수기에 불과한 위원회는 필요 없겠죠. 그것은 각 실과에서 잘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원회는 없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손만 들어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자문을 받고 충분한 그 위원님들에게 미리 자문을 받아야 돼.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는 거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그만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하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그 각종 제안이 있어요. 예? 주민들이 각종 제안을 합니다. 예, 그 제안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죠. 네, 네, 그분들도 뭔가 생각이 있고 그 자기 의견이랄지 자기 아이디어를 말을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어느 누가 했으면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를 해서 가부를 좀 얘기해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 좋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면은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무슨 사업을 했어요. 사업 대상자 네. 선정을 했는데 내가 탈락이 됐어요. 그럼 탈락된 사유를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보냅니까? 그 탈락된 사유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예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이거 아직 말이 없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네 그러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내일 공문을 한번 전부 실과하고 읍면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비록 우리가 듣기에는 아니면은 집행부에 듣기에 하찮은 제안일 수 있지만은 아주 또 중요한 제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 배낭여행도 갈 수 있고 네, 했으면 참 좋겠다는 소원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들은 이런 특혜도 있고
또 근무 평정의 가점도 있죠. 네, 있습니다. 군수 표창을 받으면 몇 점이죠? 0.1점이던가요? 네, 이번에 그러면 예, 군수 표창이나 이런 받은 민간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단 말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논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상을 받았으면은 뭐 저 사업이라도 좋은 조장거라 좀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수 표창이나 또 우리 저 의장님 표창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끝들어요. 지금 가정 친화 제도 장려를 해가지고 각종 휴가 제도가 있네요. 네, 특별휴가로 줍니까 이분들? 그것은 전부 지금 직원들이 휴가 자기- 일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로 별도로 특별휴가로 예, 예, 하는 예, 거예요? 많이 장려해서 네, 이분들의 그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 읍면에 우리 운전직이 2명 있는 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송지, 예, 황산, 예, 문내, 화우 예, 이 4개 면이 있는데 이분들 운전직이 2분이 있게 있다 보니 이분들한테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분만 있어도 되는데 2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 보시는 분이 한 분이 결혼되죠. 그래서 그걸 행정으로 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줍사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운전직 지금 공무원 정원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줄게 된 이유가 이른면에 일명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면이 4개 면이 지금 2분 계시는데 자연감이 또 금년에 또 2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내년까지 되면 자연적으로 지금 감이 다 될 거고요. 네, 그래서 행정직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운이 좋게 코로나 빨리 종식돼 가지고 모든 우리 해남 국민 더불어서 더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제48 해남 국민의 행사가 이제 올해 있는 해입니다. 제가 이전에 정국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상황이지만 네.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어떤 답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네. 과장님도 느끼셨을 부분이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을 치르면 우리 국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이제 노령화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보면 터미널 있는 데서부터 걸어서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뭐 청룡 열차를 좀 도입한다든지 어르신들 모시고 위로 운송 수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어요. 앞전 정 과장님한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저희 운영하시겠습니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렇게 다 준비하시겠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그걸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쪽 예. 뒤에서 그러니까 저쪽 우리 해남광장에서 해남광장에서 이제 올라올 때 계단이 또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터미널 쪽 그래서 전부 다 셔틀버스. 터미널에서 예. 하고 거기서는 그쪽으로 해서 두 군데서 이렇게 운행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그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정호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나는 겹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읍면의 운전직들 이렇게 TO를 좀 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운전직들 전체 숫자를 줄여가고 계시죠. 자연 감소 분대로 네. 이렇게 해서 조절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본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기간제 채용하고 계시죠? 해남 읍사무소는 4분 공무직을 저희들이 충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9개면은 지금 기간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또한 또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전에 기본 계획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후임이 와서 갖다부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가 효율적일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 부서 저희 팀원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면적으로 뭐 네.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본 의원에게 답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사실상 그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네. 전에 이제 답변을 하실 때 그래서 정말 차량 운전만 가능해도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다시 검토를 해보신다 하니까요. 한번 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현업 부서 지정 대상을 확대하셨어요. 어디 확대가 됐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에 지금 우리 남도 추모공원 했습니다. 네, 또 없습니까? 예, 지금 다 몇 군데 지금 보건소하고 네. 스포츠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주민복지과의 남도 추모공원은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네, 그다음에 1년 12달을 저희들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 안 된다 하면 사업이 집중돼 있을 때 한시적으로라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결정이 되면 나중에 결과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 예,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그 179페이지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통계자료 활용률을 제고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실제 지금 사업 계획을 세워오는 내용을 보면 통계자료에 그렇게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실제 높일 수 있는 자료만 줄 게 아니고 실제 사업 다른 부서하고도 또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세울 때 네. 기본적으로 좀 의무화시킬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몇 가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라도 네.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자료 통계 자료 영감이라 그런가요? 이런 걸 만드는 것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구체적 사례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입니다. 예, 제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부서가 원래 경제산업과 업무인데 네. 어떻습니까? 임금 문제라 지금 여쭤봅니다. 네. 그냥 그 생활임금을 어디서 지급해요? 네? 생활임금 적용되고 있지요. 생활임금. 생활임금요. 예. 각 부서에서 지금 전부 하는 것으로. 그 기관제들 네, 네, 이제 네, 어느 정도 네, 되니까 네. 그러면 총괄은 어디서 경제산업과에서 그걸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총괄도 지금 총괄 부서가 딱히 총괄 부서가 이제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건 관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냥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가 몇 명인지 몇 명이 현재 지급받고 있고 대상이 누군지 이거 잘 안 되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라고 포함하는 직원들이 약 210명 정도 됩니다. 네. 예, 21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으로 지금 본다고 하면 한 340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50명 정도 이렇게 저희 공무직은 생활임금의 대상이 거의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무직들은 정상을 지금 봉급을 기관제만 생활임금의 대상의 일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전체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숫자가 기관제 총 숫자가 210명.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210명으로 파악하고 그럼 저 다른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있습니다. 예. 그 생활임금 대상자가 그 이내라고 봐도 됩니까? 글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요. 그 나중에 자료를 한번 예,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총괄하고 아우르는 부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왜 안 말씀을 가면- 드리냐면 경제산업과가 네. 이 생활임금 결정을 할 당시에 제출된 자료로 보면은 대상자가 250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 이게 뭔가 지금 자료가 잘못됐거든요. 이것을 전체 총괄하고 아우르는 부서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파악도 잘 안 되고 결정도 실은 실제 자료에 기초해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이 파악은 숫자 그 인원 수는 예.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 문면을 통해서 실과 자체 기관제도 있을 거고 이럴 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대로 운영되기는 좀 어렵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고 총괄하는 부서 한 부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네. 하다못해 통계도 안 잡히면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요. 186페이지 장학생 선발 시 우리가 성적 우수 장학금이나 이런 걸 좀 지양하자라고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하셨고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뭐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성적우수 지금 특히 잘 아시다시피 명문학교 장학금은 지금 폐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성적우수는 그 대학 예, 그 우수 대학 입학했을 때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말 말씀이시죠? 그대로 고등학교별로 뭐 특성화 고등학교, 하원고등학교, 뭐 성주고등학교, 네. 해남공고, 해남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이 다 그쪽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 지금 몇 가지 성적 우수나 향상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계신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네. 우수 명문학교 입학 이게 뿐만이 아니고도 한번 좀 재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사회가요, 이게 뭐라 그러죠?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는 사회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대부분의 이 성적은 부모 자산 규모 따라가더라는 게 일반적 사회적 통계예요. 그런데다가 장학금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요. 그때는 동의하시고 그런 방법을 찾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네. 그래서 예, 좀 전에 그 말씀은 꼭 공부만 잘한 사람이 성적 우수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체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예. 드린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나눠서 성지고등학교하고 하원고등학교는 역량 향상이라는 또 제목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상자나 네. 대상자 선정이나 여러 과정에서 우리가 명문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실제 학교 교내에서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도 면밀하게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나름 대안을 좀 네.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뭔가 공정하지 않죠. 저희들이 매 분기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회의 때 반드시 예. 한번 같이 점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114페이지입니다.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상시 학습 효율 관리 이렇게 되는데 뉴노멀 시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정말 새로운 시대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다가오는 시대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이게 시대에 맞게끔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한번 새롭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상시 학습은 학습이더라도 네. 이 제안 누가 하셨습니까, 그나저나? 우리 직원들이 머리에서 아마 서로 협의해서 나온 것 같아요. 직원들이요? 예, 누가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요 주무 담당 팀장 이하 팀원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팀원들이 그렇게 예, 팀원들이 예, 예. 예. 팀원들 여기 와 계신가요? 우리 팀원들은 아직 팀장님만 와 계십니까? 팀장은 와 있습니다. 팀장이 누구세요? 행정팀장입니다. 팀장님? 예. 원래 기획팀장 하시다 그래 가셨나요? 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정말 잘하신. 실제로 시대를 보는 직원들의 고민 이걸 보다 더 폭이 넓고 깊게 해줘야만이 실제로 자기 업무
변하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 부서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되도록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이 보통 때의 10년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준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이 바뀌었죠. 이런 신호는 실은 지금 와서 새롭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보다 더 앞당겨지고 보다 더 급해졌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도 다가오는 사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고민들을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특히 우리 해남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운영을 일방적인 전달 방식을 탈피하고 토론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덧붙이자면 전 같으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서점에 가 보면 성공, 출세, 처세 이런 책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축에는 주식, 부동산 이런 책들이 물결을 이룹니다. 이유는 근로소득으로는 사실은 그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들은 사실은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럼 뭘 선택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답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 좀 말씀을 지금 시대에 나와 있는 책들은 좀 달라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 사실은 강의는요 굉장히 일발성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좀 그러한 서적들을 좀 몇 가지 목록을 좀 추려서요. 좀 사서 이를테면 뭐 독서 토론회 서평 대회도 좋고요. 독서 토론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운영 방법에 있어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제가 아까 앞서서 좀 빼먹었는데요. 말씀드렸나요? 근데 이제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수당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아까 처음에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물론 다 어렵고 힘든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꼼꼼하게 좀 살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네. 그런 검토들이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해남군에 중요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그냥 가서는 안 되는 우리 초문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72쪽이요. 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사업 계획에 보면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하며 직무 중심의 운영으로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직의 관리에서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현재 우리 군 행정 조직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출발하면서도 실은 자체 평가 우리 직원들 내부 평가만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체 평가를 저희들이 한번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틀로 봐서는 조직 관리를 할 때에는 자체 평가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예. 즉 지금 현재 그 혁신 공동체과하고 인구 정책과라는 새로운 조직을 도입하셨죠. 네. 근데 1년 성과가 어떠하셨는지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통계 수치를 보면 다 그래프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딱 하나 떨어진 게 못 올라간 게 인구입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구나 이것은 뭐 시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혁신과도 생겨서 정말 청렴도 그다음에 지방자치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됐다 생각을 하고요. 인구정책과도 방금 말씀하신 인구 감소 문제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두 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조직 개편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서 실과소 등 운영하고는 상황의 조직 관리를 자치행정 능률 향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혁신은 신선도가 떨어졌고 그렇다고 보죠. 떨어졌고 인구 정책도 전국 1위 출산율에서 우리 군이 부각되었던 시기와는 변화가 있어서 이러한 업무는 혁신 힘 있는 총무과에서 인구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밀도 보건 행정을 분할했죠. 네. 예, 분할했을 때는 이것을 모여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은 2000년도입니까? 아니 2000년도 초반입니까? 그때는 인구 업무가 총무과에서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행정자치과였죠. 예. 그때 당시에 업무를 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업무가 세분화돼서 지금 인구정책과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인구정책과에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또한 우리가 군에서 어디가 더 추진하면 효율적인지는 꼭 인구정책과가 있다고 해서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검토를 해볼 필요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가 너무나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잘하고 있는 부서에다 좀 더 힘을 더 실어주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예.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우리 군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반면에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또 다른 여론도 있습니다. 네. 예, 있는데 이제 민선 3년째입니다. 예, 접어들었으니 계획과 변화를 추진할 터전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조직 개편은 외부 전문가회로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번에는 과장님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상향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게요.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5천에서 1억 정도 들더라고요. 네. 그 좀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들끼리 뭐가 문제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조금 개선돼야 되는지를 가장 잘한 게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예. 그렇잖아도 상반기 이전에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은 상반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효과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인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과나 보건소나 우리 모든 이런 혁신이나 이런 과에서도 신경 쓰고 있지만은 우리 힘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다뤄줬으면 저 욕심입니다. 요즘은 힘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경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저 공공기록물 총괄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생산, 관리 또 폐기 처분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보면 민간 기록물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군에서는 민간 기록물에 대한 뭐 생산 관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 시대는 어차피 민간 기록물에 대한 생산 관리 그리고 활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업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업무라기보다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요. 그게 또 근데 국가업무여서 지방 이임 사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봐보니까 전국에서 한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신안이 최근에 만드는 것 같은데 신안 군청사를 이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옛날에 민방위복이랄지 뭐 명찰이랄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조례가 만드는 것 같아서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타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하고 법에 관련돼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반드시 자료가 필요한 자료다 저는 역사다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특히 그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 행정과 민간이 협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민간 영역의 이 일들을 보면 민간 영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그 자체 생산하는 좀 기술이 아직은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도 할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예산도 좀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가 또 되면 약간의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총무과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관리하고 있으시죠? 예. 네, 아니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라 하면서 또 우리 그 군 이제 지역 공동체하고 서로 병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각자의 그 공동체로 뭐 체육 시설을 세워주라 그렇게 하는데 학교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시설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제 물론 학교 시설을 하면 학생들 교육에 피해가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밤에도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예.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저희가 1월부터 해서 지금 관내 학교를 몇 군데를 팀장님과 같이 다녀봤어요. 예. 그래서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나 군이나 어차피 행정이나 우리 해남 군민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도 할 수 있고 국민들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다가갈 수 있을까의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의 제가 얼른 여기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더라. 차이가 이렇게 가까우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좀 이렇게 멀더라.
제가 느꼈을 때입니다.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들도 같이 가서 느꼈던 게 그래서 한번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의원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얼른 안 나오는데요.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빠른 시일 내에. 학교 교육과 지역 공동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가 제가 답변이 길어져서 그럽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위원장할 때 그 운영을 한번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서 학교다 했더니 학교에서 상당히 좀 이러더라.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타 사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방송 시스템 참 네.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 예, 아주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주는데 집행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볼 때 그 285개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그 마을 방송 시대로 조사가 됐는가 보죠. 네, 100개소를 이미 사업량을 정했으니까 네, 혹시 2000년이 넘더라도 예산을 좀 충분히 써주십시오. 네, 네. 네. 그리고 방송실 영상 한번 주세요. 저 희미하고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뭐 같이 보입니까? 지금 마을 회관에 네, 전부 맞습니다. 출입문에 네. 각종 행정 자료들이 이제 붙여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우리 해남 514개 마을 회관에 전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부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마을 회관인지 게시판인지 모릅니다. 이제 저걸 나는 그래요. 그 마을마다 게시판을 만들어 주고 참 저기다가 이쁘게 뭐 왕궁이니 보금자리니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세상에 볼 수가 없어. 눈을 뜨고 가서 보면 대문인지 게시판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게시판을 만들 의향 없습니까? 실은 작년에 예. 전 마을을 대상으로 5만 원씩인가 해서 5만 원씩이었죠. 해서 그 실내에다가 그 아크릴 표지판을 전부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작년하고 작년부터 코로나에 관련된 자료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자료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부에다 붙여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한번 각 읍면에 실태 조사를 해봤어요. 네. 실태 조사를 했더니 불효불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다 판단을 해서 사업비가 약 1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 그렇게 각 많이 됩니까? 읍면마다 네. 우선적으로 5개씩 해서 저희들이 약 예산 그러지 편성을 말고 했습니다. 그 한꺼번에 하되 돈이 예산이 부족하거든. 마을에 자금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 관광도 안 가고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자부담 시키고 그래서 아무튼 좀 이쁘게 예? 우리 해남군에 노고도 좀 새기고 이쁘게 하고 저기다가 저걸 다 띄고 나서 왕궁이니 보금자리니 써놓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저는 광고물 안 붙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꼭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네, 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